챕터 1 기본 이론 무역 경쟁입니다. 파트 1 분쟁의 발생. 음, 음. 1. 계약 위반의 유형. 음, 계약 위반은 매매 당사자가 자신에게 규칙이 되는 사유로 매매 계약의 내용에 일치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 영국 물품매매법. 영국 물품매매법 SGA에서 계약 위반의 유형을 크게 조건 위반과 담보 위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의 조항이 조건인지 또는 담보인지의 구별은 각각 경우 계약의 해석에 관한 관련되는 문제이다. 1. 조건의 위반 breach of condition. 먼저 조건은 계약의 기초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항으로서 계약의 약정 조항이 조건인 경우 그 위반은 조건을 위반한 당사자가 음, 계약 위반을 거절한 것으로 취급할 권리를 가진다. 조건 위반의 경우 계약이 거절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해지권을 지닌 당사자는 조건 위반을 담보 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 담보 위반, 어, breach of warranty. 이에 대해 담보는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에 관계되며 매매 계약의 주된 목적에 부수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담보 위반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담보 위반은 계약 해지는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 SGA에서는 그렇고. 이 CISG. CISG는 계약 위반의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위반의 결과가 본질적인 계약 위반인지 비위반인지 계약 위반인지 비본질적 계약 위반 여부로 구분한다. 음, 본질적 계약 위반인지 비본질적 계약 위반인지로 구분한다. 1. 본질적 위반. 음, 음, 음. 본질적 계약의 위반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성립된다. 특히 무역 계약인 경우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의 혜택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혜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비본질적 위반. 이에 대해 비본질적 계약 위반은 본질적 계약 위반이 아닌 경우로서 영국 물품 매매법의 담보 위반이 이에 해당한다. 3. 영미법과 대륙법.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의 유형에 대하여 음, 영미법에서는 이행지체, 이행거절, 이행불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한국 등 대륙법에서는 채권 자치제를 포함한 채권 지체제를 포함한 이행지체, 이행불능, 완전 이행불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CISG에서는 매도인의 계약 위반과 매수인의 계약 위반으로만 규정하고 그 위반이 본질적인 위반인지 여부만 구분하여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음, 각 계약의 위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도래되었을 때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 지체, 모라 그레토리나, 이건 뭐 프랑스 말인가? 음, 어, 채권지체라 채권자가 계약을 내용대로 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없다. 어, 예를 들어 매도인이 정상적인 계약 물품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수령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자 지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행기 전에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 계약 위반이라고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고 거절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통지된 때 계약 위반으로 보아 채권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 중거법에 따라 구제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3.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서 어,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은 다시 원시적 이행불능과 사후적 이행불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시적 이행불능은 계약 체결 시 이미 이행불능이 된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의 목적물이 소멸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후적 이행불능은 계약 후 당사자가 책임에 기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은 이행은 이루어지만 이 이행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불완전 이행의 요건은 불량품의 인도 등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행 방법이 불완전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불완전 이행의 효과로 채권자는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의 법리. 불가항력, force major란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한 경우에는 음, 계약을 어떻게 하였는가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해진다. 1. 이행불능 법리의 발전. 1. 영미법. 1. 계약 준수의 원칙.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 계약 신성의 법리는 영미법의 기본 전제이자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온 원칙이다. 특히 과거 영국에서 계약의 이행은 절대적이었으나 점차 엄격법주의가 완화되면서 판례상 이행불능의 법리 (frustration)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 이행불능의 법리. 이행불능의 법리는 영미법에서 약간의 법리가 점차 완화되며 이에 따라 채권의 소멸 또는 면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계약 위반의 당사자가 임의로 인수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2. 대륙법계. 1. 계약 불이행 인정.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어 그 결과 당초의 계약 내용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이 형평의 관념상 극히 가혹하게 된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정 변경 원칙의 등장.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음, 법률 행위의 성립 시 그 환경이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한 결과 어, 본래의 급부를 하는 것이 신의 형평상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신의 형평의 요구에 따라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률 규범이 대륙법의 계약에 적용되는 사전 변경의 원칙이다. 3. 사전 변경의 원칙의 특징. 사전 변경의 원칙은 영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 목적의 도달 불능에 관한 이행 불능의 법리에 의하여 어느 정도 동등한 결과를 얻고 있다. 본래 사전 변경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이념을 두고 있으나 상세한 요건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 이행 불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1. 불가항력 발행. 어, 당사자가 일방의 계약 위반이 이행 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행 불능의 법리를 통해 계약이 소멸될 수 있으며 대륙법계에서는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음, 이 불가항력의 대비. 당사자가 의도치 않게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불가항력적인 사태, 즉 이행불능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 방법을 약정하고 이에 계약서의 조항으로 삽입할 수 있는데 이를 불가항력 조항 또는 하드십 조항이라 한다. 이 불가항력 조항의 삽입, force majeure clause.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 음. 그러나 어떠한 경우가 불가항력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는 계약의 성질이나 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반 당사자가 그 사실을 피해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불가항력 사태에 대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조항의 예시.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천재지변, 화재, 홍수, 파업, 노동쟁의, 기타 노사분규, 불가피한 사고, 전쟁,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 테러 행위, 수출 금지, 봉쇄, 법적 규제, 소요, 내란, 기타 당사자가 지배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에 의한 때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면책이 된다. 하드십 조항 1. 정의. 하드십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도 없는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이행을 강제한다면 특히 불공정한 결과가 될 경우를 말하며 이때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관계 당사자가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 수정의 협상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까지 내포한 합의를 하드십 조항이라고 한다. 음, 음. 이 특징. 당사자들은 동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수정을 위한 협상에 임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계약의 우호적인 조정, 예컨대 가격 조정,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원래 약정된 계약 조건의 변경 등의 해결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 3. 플러스트레이션. 이행불능의 법리. 즉 플러스트레이션이란
계약 목적의 이행 불능, 계약의 좌절 또는 이행 불능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통상 프러스트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없기에 프러스트레이션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음, 1. 프러스트레이션의 요건.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파괴 또는 불가항력 사건 발생에 기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당사자는 이행 의무의 면책이 된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면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인정된다. 1. 당사자의 사망. 2. 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 3. 후발적인 위협. 법률의 변경이나 정보의 수출입 금지 조치 등. 4. 사정의 본질적인 변화. 당사자의 파산, 선박의 납포 등. 2. 프러스트레이션의 예외. 프러스트레이션은 스스로 이행 불능을 자초한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예측된 사건 스스로 불능을 자초한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예측된 사건인 경우,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프러스트레이션 대위. 1. 당사자 일방의 불만.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계약 위반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저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당사자 일방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다. 2. 불가항력 조항의 삽입. 무역 거래에서 매매 당사자는 프러스트레이션이 성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불가항력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하여 불가항력에 대해 먼저 계약 조항이 적용되게 할 수 있다. 3. 불가항력 조항과 프러스트레이션의 비교. 프러스트레이션과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프러스트레이션은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면책을 인정할 뿐 계약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소멸시키지 않고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불가항력은 유지, 프러스트레이션은 소멸. 4. CISG 79조 및 80조. CISG는 불가항력, 하드십 또는 사정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79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여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무 불이행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면책 조항의 비교. 1. 불가항력 조항과 하드십 조항의 비교. 1.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 예를 들면 지진,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동맹파업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는 소멸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원인이 되지 않는다. 2. 하드십 조항. 하드십 조항은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정의 본질적인 변경이 음, 변경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가항력 조항과 유사하다. 다만 하드십 조항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까지 전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계약 수정의 협상에 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불가항력 조항과 임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효력과는 다르다. 3. 비교. 불가항력 조항은 그 요건이 성립될 경우 채무를 면책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드십 조항은 요건이 성립될 경우 계약 조건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계약 관계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플러스트레이션 법리와 하드십 조항의 비교. 1. 플러스트레이션의 법리. 플러스트레이션의 법리는 영미법에서 발달된 개념으로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이면서 예견되지 아니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은 그 사태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자동으로 소멸되고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면제된다. 이 하드십 조항은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어떠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플러스트레이션의 법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하드십 조항은 이는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을 전제하지는 아니하고 법적 효과 면에서도 계약은 그 사태의 발생 시점부터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 조건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재협상의 의무를 지게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파트 2 분쟁 해결. 1. 클레임의 발생. 1. 정의. 클레임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해 청구 또는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에는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포함하며 주장에는 계약 취소, 해제, 해지 등이 포함된다. 2. 클레임의 단계. 무역에서 클레임은 대체로 3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1단계. 1단계는 불편, 불만, 항의를 하는 컴플레인으로서 아직 정식 클레임으로 진행되지 않는 클레임의 초기 단계이다. 2단계. 2단계는 정식으로 요구 또는 청구를 하는 경우로서 하자의 보완, 대체품의 인도 등이 해당한다. 2단계에서 클레임의 상대방이 능동적이고 이성적으로 적절히 대처한다면 당사자가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두 번째 단계부터 클레임이라고 부른다. 3단계. 마지막 3단계로는 클레임 제기자가 상응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클레임의 최종안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이다. 3단계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3. 클레임의 종류. 1. 실제적인 클레임. 무역에 있어서 실제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클레임을 실체적 클레임이라 한다. 계약 위반이든 계약 외 원인임을 불문한다. 일반적으로 매매 당사자의 의무 위반이 대부분이며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클레임으로 제기하는 경우이다. 실체적 클레임의 제기자는 거래 상대방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실질적이고도 직접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기대이익은 실체적 클레임에서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간접 손해나 결과적 손해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클레임 발생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 1. 직접 원인, 계약상의 원인. 대표적인 클레임의 직접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 등이 해당한다. 1. 피청약자의 반대 청약을 어, 피청약자의 반대 청약을 청약자가 승낙으로 인지하여 계약의 성립 여부를 가지고 분쟁 발생 중.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 내용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3.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계약 조건의 해석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간접 원인, 계약 외 원인. 대표적인 클레임의 간접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 등이 해당한다. 1.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상관습 차이 및 적용 규칙의 차이로 인한 분쟁. 2. 상이한 언어의 사용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오류 문제. 3. 채무자의 선의 또는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이행 불가항력. 4. 당사자 일방의 무역 사기. 2. 마켓 클레임. 마켓 클레임은 근본적으로 매도인에게 계약 위반이나 과실이 없거나 또는 아주 작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하여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마켓 클레임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가격이 폭락하거나 판매가 여의치 않을 때 매수인이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 1.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시장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2. 환율의 폭등으로 수입 원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경우. 3. 신제품 또는 대체품 등장으로 수입한 제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4. 클레임 제기 절차. 1. 당사자의 확정. 클레임 발생 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규칙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원인 규명을 통하여 제조업체, 매도인, 운송인, 창고업자 등 여러 관계 당사자 중에 누구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면 소송이나 중재에서 당사자 적격 문제로 기각되기 때문이다. 2. 제기 기한과 통지. 클레임을 제기할 사유가 발생되면 제기자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손해를 야기시킨 담당자에게 제기 기한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클레임의 제기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나 계약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3. 제기 준비와 필요 서류.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당해 계약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일자별로 정리하여 파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클레임에서 중재나 소송으로 진행되면 분쟁의 최종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류의 정리와 보관은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다. 2. 클레임의 해결. 1. 당사자 간 해결 방법. 1. 보기 waiver of claim. 단순 경고만을 한 후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음, 클레임 청구액이 어, 음, 미미하고 피해가 적기 때문에 미미하고 피해가 적기 때문에
음, 음, 장기적인 안목으로 클레임을 철회하고 포기하여 음, 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타협과 화해, 컴프라마이즈 또는 아미커블 세틀먼트. 1의 가장 이상적인 클레임 해결 방법은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한 합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하여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분쟁 해결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차, 일반적으로 화해에 의한 우호적인 해결은 향후 거래에서 동일한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사자의 확약과 기존 클레임의 해결을 위한 합의점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합의점 도출을 위하여 현금 배상, 향후 거래에서의 가격 할인, 추가 거래 합의 등의 논의될 수 있다. 협상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향후 거래를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3. 합의서 작성. 화해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클레임 제기자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클레임 피제기자가 행해야 할 의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간 합의된 화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으면 재소전 화해가 된다. 음, 2. 제3자 개입 해결 방법. 1. 알선. 인터미디에이션. 알선은 클레임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 등 공정한 제3자 기관이 개입하여 해결상의 조언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있어야 하며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을 하는 공정기관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공하는 예가 많다. 음. 이 조정 또는 조정, conciliation 또는 mediation. 조정은 알선에 의하여 클레임이 해결되지 못하면 양 당사자는 공정한 3자를 조정인으로 하여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다. 조정은 중재의 전 단계로 알선 조정 중재 음, 음. 조정은 중재의 전 단계로 중재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제3자 기관에 의할 수도 있다. 음, 당사자가 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단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안의 수락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한다. 만일 조정을 하는데 있어 조정인 선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조정이 실패하면 조정 절차는 자동으로 폐기되고 중재 또는 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음, 조정의 방법. 음, 1. 일반적인 조정. 조정의 방법에 있어서 한국 조정제도와 같이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인은 조력만 하는 방법이 있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두 가지의 조정 제도가 있다. 1. 중재 절차 중 조정. 그중 하나는 중재 절차 중 행해지는 조정이다. 중재 진행 중의 당사자들이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하면 조정을 할 수 있다. 2. 소송 절차 중 조정. 또 다른 하나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일부 법원에 제소된 상사 사건을 담당 재판부가
조정 결정을 내려 강제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이다. 일종의 시험 단계로 어,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사건을 송부하여 동중재원이 조정인을 선임하여 선임된 조정인, 대부분 중재인, 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3. 중재 arbitration 1. 정의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는 중재 합의에서 재판에 의한 해결을 배제하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자주적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이 특징, 중재는 시대적, 상황적 분쟁의 성격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 전문화되어가는 사회 현상에 적응하여 어, 시대와 분쟁의 성격에 맞는 신속, 공정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중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히 국제거래상의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점점 더 그 위치를 공고히 해 가고 있다. 3. 절차 중재의 절차를 규정하는 중재법은 그 구성이 대부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권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두고 있다. 중재는 중재법이라는 단일법에 의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법 자체가 매우 탄력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즉 중재는 법에 의한 절차라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4. 효력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불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중재법 및 뉴욕 협약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1. 정의 ADR은 소송,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의미한다. 소송, 재판 외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법 재판에 의존하지 않고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목적 국제 상거래 분쟁에서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려면 분쟁 해결의 지연, 소송 비용의 과다 소요, 재판 절차의 경직성, 경미한 분쟁의 재판 절차의 비능률성, 기업의 비밀 누설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비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는 ADR을 선호하게 된다. ADR은 법적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조정 및 중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최근에 이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3. 법원의 연계 법원에서도 소송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의 해소를 위해서 법원의 소송 절차에 편입되어 조정이나 기타 각종 화해 절차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ADR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 절차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 절차를 법원 연계형 ADR이라고 한다. 4. 소송 litigation 1. 의 소송은 국제 거래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소송 외의 분쟁 해결 방식인 ADR 제도가
바람직하지만 당사자 간 서면에 의한 중재 합의가 존재하거나 다른, 다른 ADR 제도를 이용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어, 무역 분쟁의 당사자 간 자주적 처리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 집행의 문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집행을 피고지 이거는 약간 음, 그 집행을 위해 피고지 국가의 법원에서 다시 그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대체로 각국의 법원은 국제 소송이 제기되면 먼저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각국의 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3. 언어의 문제. 음, 상대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법제와 언어의 상의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으며 국내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쉽지 않다. 하물며 외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음, 4. 비용의 문제. 국제소송은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이 아니면 경제적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국제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지 국가의 민사소송 절차와 어려운 현지어로서의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